해설이 많이 늦었죠? 자, 19회 해설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증식한 세포 집단 P의 DNA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유세포 분석기 결과 분석하는 거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DNA 상대량을 나타냈으니까 2와 4와 그 사이가 있으니까 얘가 지원기구나. 얘가 G2기 M기구나. 그 사이에 있는 애가 S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아는 겁니다. 각각 세포 주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표로 줬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걸로 환산을 하면 이 전체 유세포 분석기 세포를 10,000개라고 했을 때 지원기 세포는 전체 여기 총 시간인 20시간 중에 10시간이니까 5,000개 세포, 여기는 2,500개 세포, 여기는 1,500개 세포, 여기는 1,000개 세포, 이렇게 있겠구나. 면적비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면적비도 2대 1대 1의 비율로 가지는구나. 유세포 분석기에서 2대 1대 1의 비율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A 물질은 DNA 복제 개시를 억제하는 물질이다. B 물질은 탁솔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배운 것 중에 B 물질은 M기에 정지시키는 물질인 탁솔. 자, 그 다음에 A 물질을 처리한 배양에게 세포를 24시간 배양했다. 이 집단을 X라고 했을 때 그 집단 X를 유세포 분석기한 결과를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시간의 비율로 봤을 때 G1기가 전체 반절, 세포 수와 시간과 이것도 비례하기 때문에 반절. 그 다음에 나머지의 S기가 5시간 반절, 그 다음에 3시간 G2기 M기 이렇게 돼 있어. 처음에 이 보니까 이게 골고루 퍼져 있죠. 처음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골고루 퍼져 있어. 그래서 복제 개시를 저해하는 물질. 디테일을 잘 봐야 돼요. 복제 개시를 저해하는 거니까 여기를 막는 거죠. A 물질.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처리한 다음에 한 10시간만 있었다. 그러면 실험 결과는 달라져요. 이렇게 A 물질을 처리했을 때 다 골고루 퍼져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만약 우리가 10시간만 기다려 본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있던 세포는 여기까지 오겠죠. 지원기에 10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지원기의 그 중간에 있던 세포는 5시간 만에 여기 도달했지만 A 물질에 의해서 못 넘어가고 여기로 기다려 있겠지. 근데 S기 있는 세포 중에 여기에 있는 세포, 이게는 DNA 복제, A는 물질의 개시, A는 DNA 복제의 개시를 억제하는 거지 복제를 억제하는 건 아니니까 S기 여기 있던 세포는 10시간 지나면 여기가 있습니다. 지원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가장 멀리 간 애가 이렇게 간 거니까 이때 10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세포 분석을 하게 되면은 지원기와 S기의 경계에 있는 그런 세포도 있고 지원기와 S기의 경계에 있는 세포라서 지원기에 있는 세포도 있고 지원기에서 S기로 못 넘어간 세포가 있겠죠. 그럼 결과는 똑같겠네요. 10시간이면 유세포 분석기 결과는 같아요. 그렇죠? 여기 S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애도 10시간이 지나면 지원기로 가잖아. S기에 5시간, G2기에 3시간, M기에 2시간이니까. 그러면 M기가 끝난 다음에 지원기에 초창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걸 유세포 분석기라면 지원기 세포랑 마찬가지니까 이런 상태로 나타나겠죠. 모두 지원기는 있겠죠. 근데 지원기 어떻게 했냐면 지원기에 여기 있는 지원기도 있고 여기 있는 지원기도 있고 여기 지원기도 있고 여기 지원기도 있고 여기도 지원기 여기도 지원기도 있겠죠. 그래서 다 지원기이기 때문에 유세포 분석하면 이렇게 같이 나타나. 그러나 이때는 단 이렇게 되면은 세포 주기에 동기화는 되어 있지 않다고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두 지원기의 DNA 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모두 지원기와 S기의 경계에는 없어요. 동기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아래 X하고 자, 아래 X는 이렇게 하고서 10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24시간이구나. 24시간을 배양한 다음에 유세포 분석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시기에 있든 S기를 저해하는 A 물질을 처리했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이 S기 초반부에 있던 세포도 20시간이면 여기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에 도달하겠죠. 가장 멀리 있는 세포도 그런 거니까 여기 있는 세포도 24시간이면 여기 도달하고 여기 있는 세포도 다 여기 도달하고 여기 있는 세포도 여기 다 도달하겠죠.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 이 X 집단은 모두 다 지원기와 S기의 경계면에 모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경계면에. 지원기와 S기의 경계면. 모두 다 세포가 모두 다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유세포 분석기를 하면 당연히 결과는 DNA 상대량이 2인애처럼 나오는 게 맞아. 결과는 똑같아 보이지만 위에는 동기화되어 있지 않고요. 아래는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와 S기 경계에 모두 시간이 맞춰져 있는 동기화 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세포 주기를 동기화시키는 거 되게 중요해. 그 다음 추후에 내가 어떤 실험을 할 때 이 세포 집단에 있던 모든 세포들의 주기를 같이 맞춰주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화를 시키려면 어떤 물질을 처리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세포 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세포 수의 개념. 자, 처음에 세포를 10,000개를 가지고 내가 유세포 분석을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 지금 A를 처리하고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세포 분석기를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처음에 10,000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 세포 분열을 했기 때문에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늘어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10,00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초기에 숫자를 이렇게 써줬잖아요. 이렇게 써줬으면 처음엔 10,000개가 있었지만 20시간이 지나 A를 처리하니까 새롭게 복제가 시작하는 애는 없죠. 지원기에 있던 이 5,000개 세포는 그대로 있지만 20시간이 지나면 S기에 있던 2,500개 세포가 분열해서 2,500개 세포가 더 생기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겠죠. 그러나 유세포 분석기는 실제 12,500개 세포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유세포 분석기는 그냥 10,000개의 세포를 모두 우리가 보여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2,500개 세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안 되고요. 다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할 수는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지원기 때 세포의 수가 5,000개일 때 이 그래프에서 4,000 값의 높이만큼 얘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A라는 물질을 처리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5,000개보다는 많은 모든 세포가 지원기에 모이기 때문에 이 Y 값이 4,00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Y 값이 4,000보다 크죠. 이게 뭐 8,000인지 9,000인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얼마인지는 누구도 모르죠. 왜냐면 저 4,000이라는 값은 5,000이니까 5,000개일 때 4니까 10,000개일 때는 8이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이 면적이 세포수지 높이가 세포수에 꼭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4보다 크게만 그려주면 된다는 거. 이 Y 값에 4보다 크게 그려야 된다는 것도 제가 꼭 말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똑같이 X처럼 썼더라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이 시간에 따라서 이 세포들이 동기화되어 있어서 같이 보이는지 동기화되어 있지 않았으면서도 같이 보이는지 이런 디테일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포 수의 개념, 이 Y 값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유세포 분석기의 결과와 이 세포 주기와 세포 수의 관계, 시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인 거죠. 바로 B를 처리한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보면 이 세포들에서 A 물질을 제거한 직후 B를 첨가하고 10시간을 배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 조건이 굉장히 이 집단을 Y라고 했을 때 또 이 세포 분석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이 위에랑 얘랑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원기와 S기의 경계에 있단 말이야. A 물질을 처리했을 때. 근데 다 세포가 여기 있는데 얘를 제거해. 그리고 B를 처리. B는 M기를 못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모두 경계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세포는 지금 8시간이 지나면 S기가 5시간이고 G2기가 3시간이니까 8시간만 있으면 얘네들 세포 모두 다 M기로 들어오죠. M기로 모두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A를 제거하고 B를 넣은 다음에 10시간 처리한다고 문제 조건이 됐단 말이야. 근데 아까 모두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 모든 세포가 M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M기는 DNA량이 상위 4이고요. 만 개의 세포가 모두 M기에 있다면 그게 4보다 크다. 이 Y값도 잘 빈장해서 표현을 해주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동기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맨 처음에 지금 모든 세포 주기에 존재하는 조건, 처음에 지금 여기에 5,000개, 지원기에 5,000개, S기에 2,500개, 여기에 1,500개, 1,000개 있은 다음에 그냥 바로 여기다가 B를 처리한 후 10시간만 처리하면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죠? 이때 내가 B를 처리해 가지고 M기를 막은 상태에서 10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던 세포는 10시간이 지나면 지원기와 S기에 경계로 들어와 있겠죠. 가장 멀리 떨어진 애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첫 번째 조건에서 이 B를 넣고 기다려 보게 된다면 10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원기와 S기에 경계에 있는 세포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던 애는 S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도 있을 거고 M기에 머물러 있는 세포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 이 문제 첫 번째 조건에서 B를 넣고 10시간을 기다려 보면 유세포 분석기의 결과가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그린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별표 친 것처럼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문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트 문제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형화된 문제가 나오지만 항상 정형화 문제처럼 그냥 나왔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막연히 문제를 풀지 마시고, 아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내가 공부한 조건하고 같은지 항상 꼼꼼히 따지면서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지금 봐도 조건에 따라 굉장히 그 답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10시간이냐 아니면 A를 충분히 처리하고 걔를 제거한다면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이 답이 전혀 달라지죠. 자, 그럼 Z도 마찬가지야. Z도. 자, Z는 아까 처음 조건에서 DNA 복제 개시 억제제가 아니라 DNA 복제를 저해하는 복제 저해제를 넣고 20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또 다른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세포 주기에 있었는데 내가 복제 개시를 저해하는 게 아니라 S기를 저해하는 물질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S기 바깥에 있던 애들은 돌아와가지고 S기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복제가 안 되니까 지원기와 S기의 경계에 있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이 S기에 있던 세포들은 여기서 주기를 벗어나지 못할 거 아니야. 처음에 S기에 있었던 문제에서 주어진 초기에 이 S기에 있던 세포들은 이 저해제를 넣자마자 이 S기의 정지에 있을 거고, 나머지 세포들이 지원기와 S기의 경계로 갈 테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X랑 또 디테일이 달라지면서 X 집단, X 결과와 비슷한 듯 달라서 답이 또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문제풀이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꼭 잘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다. 자, W 집단은 다시 얘를 제거하고 5시간을 더 배양했네요. 그러면 지금 S기에 있는 세포와 지원기와 S기 경계에 있는 세포, 이렇게 세포가 있었겠죠? 5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S기를 다 떠나죠. 적어도 G2기나 M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네, M기로 들어갔을 때 지금 얘를 저해하는 물질 우리가 B를 첨가했으니까 이때도 5시간만 지나면 모두 M기나 G2기에 들어가 있으므로 데이터는 4번처럼 나타나겠죠.
이 세모들처럼 나타나겠죠. 근데 이건 다르네요, 그렇죠? 위에 있는 초 i는 또 마찬가지로 M기에 탁소를 처리했다면 M기의 중기에 다 동기화된 상태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지원기와 S기 초기에 있었던 요 세포들은 5시간이 지나면 S기하고 G2기의 경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에는 G2기와 M기가 모두 섞여 있어요. 동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기화되어 있지 않아. 그렇죠?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또 동기화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포 분열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고등학교 논술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포인트가 많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끝. 자, 그 다음에 이 3번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래 그림은 가상의 체세포. 물론 이제 가상의 체세포 문제가 나오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웠던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추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연습하는 거고 전형적인 세포 주기의 문제는 또 아니긴 합니다.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 없어요. 그냥 가상의 체세포가 정말 맞습니다. 얘는 비정상적인 세포 주기를 가져. 우리가 배운 거는 지원기, S기, G2기, M기를 가지거나 아니면 감소 분열하거나 이건데 얘는 굉장히 독특하죠. 세포 분열을 시작했을 때 지원기, S기, G2기, 그 다음에 M기라고 돼 있지만 지금 시간 순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세포 분열할 때 세포 주기 동안은 화살표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다 염색체의 분리까지만 간다는 건 M기의 후기까지만 간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한번 꼬았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S기가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M기를 들어가서 세포 분열을 완벽하게 세포질 분열까지 완료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야 이 세포 주기가 완성되는 거고 비정상적인 세포 주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DNA 양이 2N인 가상의 체세포. 자, 여기서 2N은 핵상이 아니라는 거 또 중요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 2N은 DNA 양이라고 했어. 그래서 한 번의 세포 주기를 거쳐서 2번의 세포 분열이 완료됐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2바퀴를 돌았을 때 세포 수랑 DNA 양을 물어본 겁니다. 2바퀴의 세포 분열. 여기서 세포 분열을 이렇게 말해줬잖아. 그러니까 아까 저 M기까지 가는 게 세포 분열 한 번이 아니야. 이 그래프에서 한 바퀴를 온전히 돌아와야 한 번의 세포 분열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를 딱 2번 했을 때의 결과를 알아내라 라고 한 겁니다. 이들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한번 그리고 DNA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DNA로 처음에 G1기 때 1번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아빠 거 엄마 거 했다고 하자. G1기 때 그러다가 이제 S기를 거쳐서 G2기가 되면 1번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각각 자매 염색 분체를 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M기의 후기, 염색체 분리까지 가게 되면 분리는 되겠죠. 이렇게 1번이 1번.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는 염색체 분리까지만 갈 뿐 핵분열이나 세포질 분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핵 하나에서 지금 물론 이제 여기서 핵으로 그리면 좀 약간 애매할 수 있으니까 M기니까 핵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세포로 그립시다. 핵막은 그리지 말고 세포막. 자, 그 다음에 여기서 M기 후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S기로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1번이 또 다시 이렇게 복제가 되겠죠. 마치 4N처럼 1번 염색체가 이렇게 다 복제된 다음에 그 다음에 M기를 끝까지 완료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사실 이제 적도판 배열돼야 되겠죠. 적도판 배열. 그럼 1번 염색체가 한쪽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가겠죠. 하나, 둘, 셋, 넷. 반대쪽으로도 이 1번 염색체 하나, 둘, 셋, 넷 가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M기의
말기가 될 것이고 세포질 분열까지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한 번에 세포 분열이 완료됐다. 그래서 한 번에 세포 분열까지 연습해 봤더니 세포가 처음에 한 개이다가 두 개가 됐습니다. 그다음 DNA 양으로 봤더니 처음에 DNA 염색 분체를 우리가 2인데 처음에 이걸 E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봤더니 염색 분체가 4개니까 4N이 됐죠.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았더니 세포가 한 개에서 2개, DNA 양이 2N에서 4N이 됐으니까 또 한 바퀴를 더 돌리면 2개에서 4개, 4N에서 8N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딸세포의 수는 4개, DNA 양은 8N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되겠다. 오케이. 두 바퀴를 꼭 돌려야 될 필요는 없겠죠. 세포 분열 한 번 한 걸 다시 또 반복하는 거니까 한 번을 정확히 그려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예측하면 되겠죠. 이렇게도 그려주면 여러분들 좋아하더라고요. 시간에 따라서 주기에 따라서 DNA 상대량을 우리가 표현해 보면 처음에 지원기 때는 2N으로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S기 때 얘네가 4N으로 갔다가 G2기 땐 변함이 없는데 그가 다시 분열하지 않고 다시 M기에서 염색체 분리까지만 갔다가 다시 또 S기로 들어가니까 8N 또 2배가 됐다가 그 다음에 실세포 분열이 완벽하게 돼서 M기 때 4N이 되는 게 한 바퀴 돈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돈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4N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되면 세포가 한 개에서 2개, DNA 양이 2N에서 4N으로 됐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돌게 되면 세포는 4개가 될 것이고 DNA 양은 8N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 자, 마지막 문제. 자, 오른쪽 그림은 분열하는 성인 세포의 체세포 분열을 2번 해주기 동안에 핵 한 개당 DNA의 상대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가 이거 디테일 조심하라고 했죠. 지원기, S기, G2기, M기. 핵 한 개당이 아니라 세포당으로 하면 좀 달라진다고 했죠. 지원기, S기, G2기, M기 때 세포당 DNA 양은 반절로 줄어들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워낙 강조했으니까 이렇게만 해도 알아듣겠죠. 여기서는 M기의 모양이 요렇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핵 한 개당으로 할 때. 그럴 때 성인의 신경세포에서 성인의 신경세포, 이건 제가 문제를 내지 않았지만 성인은 신경세포는 한 번 분열한 후에 만약 한 번 분열했다고 치면 분열을 했다고 한다면 DNA 양은 바뀌지 않죠. 근데 이미 성인의 신경세포라는 건 이미 다 분화된 세포거든요. 이미 성인이 됐을 때는 분열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의 신경세포는 지제로기만 가죠. 지제로기 상태는 지원기랑 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선 그때 DNA 양을 1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핵당 DNA 양은 1처럼 이렇게 쭉 나타나겠죠. 이게 성인의 신경세포의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라 수정란 한 개당 핵당 DNA 양의 그래프를 나타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위의 조건을 봤더니 수정란의 세포는 지원기와 G2기가 거의 없고 문제 편의성을 위해서 이걸 없다고 해봅시다. 짧은 S기와 분열기만 존재한다. 이걸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조군에 비해서 수정란에서는 짧은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그려야 됩니다. 원래 수정란도 처음에는 지원기에 있다가부터 시작하죠. 수정란이 막 수정했을 때는 그냥 지제록이거든요. 그러다가 복제가 되겠죠. 근데 빠른이라고 했으니까 복제가 빠른 것은 이 기울기를 크게 그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M기가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제가 M기가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원기가 없다고 했으니까 바로 S기를 또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빠르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이 대조군에 비해서 더 기울기가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M기. 그래서 이 주기도 짧기 때문에 이 전체 길이도 이 전체 길이 주기보다 또 짧아야 돼요. 굉장히 좁게 그려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그린 게 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답을 넣어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S기, M기, S기, 기울기, M기 이렇게. 답 그대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S기, M기, S기, M기 이렇게 해야 답이 돼요. 이것만 여러분 스스로 채점할 때 답으로 하시고, 학생들 중에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S기, M기, S기, M기. 이것도 답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S기는 올라가는 게 2배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위에서 핵당 DNA 양은 이렇게 리을자처럼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톱니처럼 바로 내려온 이런 답을 썼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채점할 때 스스로 틀렸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S기 다음에 이걸 또 길게 그렸다든지, 그러니까 대조군이랑 똑같이 이 간격을 되게 넓게 그린 사람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이거에 비해서는 항상 더 짧게, 주기가 더 짧게, 기울기, S의 기울기는 더 크게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런 것도 틀려요. 이렇게 이런 것도 틀립니다. S기 다음에 M기를 그냥 니은자처럼 쓰시면 안 돼요. M기는 리을자처럼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형태로만 그리셔야 되고, 다른 형태로 그리시면 틀렸고, 그 다음에 또 M기가 리을자처럼 되려면 이 핵 한 개 탕 DNA 양이라는 Y 값이 또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세포당 DNA 양으로 했다면 S기, M기, S기, M기 이렇게 됐겠죠. 세포당 DNA 양으로 수정란의 나열 과정을 그렸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S기는 기울기가 크게 올라가고, 세포당으로 하면 M기는 이렇게 기역자처럼 되겠죠. 기역자처럼. S기, M기, S기, M기, S기, M기 이렇게 답이 되겠죠. 세포당으로 했다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는 Y축이 세포당이라고 했을 때만 맞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 핵당 DNA 양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혹시 저렇게 쓰시는 사람은 자기가 틀리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포당 DNA 양 했다면 이게 맞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쓰면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그래야 되냐면 초파리의 유충 침샘세포.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2권에서 또 얘네들의 복제 과정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거에 더 자세한 기작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나와 있기로는 초파리 유충의 침샘세포는 처음에 지원기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복제만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기 다음에 S기 이렇게 복제만 거듭하게 돼요. 그래서 S기를 거의 10번 정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배 이상이라고 했는데, S기 한 번 할 때 DNA가 2배가 되는 거니까 10번 분열하면 2의 10승에서 한 1000배 정도의 DNA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대조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그리라고 했냐면 침샘세포 하나의 시간에 따른 DNA 상대량을 그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답을 쓸 때는 반드시 이 Y축에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이라고 써야 되고, 초파리의 침샘세포도 원래 정상세포인 지원기에 있다가 연속해서 복제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S기를 3번 반복할 때까지 그리라고 했어. 근데 원래 대조군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지원기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원기는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S기의 그래프는 대조군에서 어땠어? S기는 대조군에서 S기는 원래 Dn의 양이 원래 1이다가 2가 되는 2배가 되는 과정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S기 S1 첫 번째 복제는 1이다가 2가 되는 걸로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쉬지 않고 하는 거잖아. 어떤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리죠. S기 다음에 쉬니까 이렇게 많이 그리더라고.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쉬지 않고 S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평평한 시기가 이 사이에는 없어야 답이고요. 없어야 답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앞에 문제 풀었지만 하나 DNA가 복제돼서 2개가 됐는데 쉬지 않고 또다시 복제될 때는 2개 각각에 대해서 2개가 복제되니까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한 S2가 왔을 때는 2에서 3이 되는 게 아니라 4가 돼야 되고, 그다음 쉬지 않고 S3기로 돌아가니까 이때도 평평한 구간은 없이 4에서 8로 올라가야만 답입니다. 그래서 평평한 구간이 있어도 틀리고요. 그래서 1에서 2로 갔다, 2에서 3으로 갔다, 3에서 4로 갔다고 해도 틀려요. 딱 요 문제의 답에서 주어진 대로만 그려야 답이 되고, 다른 형태들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좀 디테일. 항상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 대조군, 주어진 자료와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견을 넣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를 유세포 결과로 그려봐라. 그럼 이건 조금 다르죠. 제가 한 거랑 좀 다르네. 유세포 분석에서는 그 시간비가 면적비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1에서 2로 가는 시간의 세포들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다음에 2에 있는 세포들의 시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아래처럼 2에 있는 세포가 많아서는 안 되고, 지원기 때는 세포들이 여기 그림 보시면 지원기 때 요만큼 시간 동안 얘네들이 지원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세포는 이렇게 집단이 큰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세포들이 복제가 되면서 연속적으로 1.5, 2.0, 3, 4.08 이렇게 되니까 어디 하나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 없이 시간이 연속적으로 1에서 2에서 4에서 8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야 되고, 좀 더 스케일을 더 업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시간은 같은데 S1의 시간, S2의 시간, S3의 시간은 같은데 그 각각의 지점에 머무는 시간은 기울기가 더 커지니까 더 작겠죠. 그래서 조금 더 스케일을 업해서 그려보면 1, 2, 4, 8 이렇게 세포는 더 적어지는 것처럼 나타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2에서 4로 가는 시간이랑 4에서 8로 가는 시간은 같은데 면적이 같아야 되는데, 사실 실제 스케일로 그리면 4에서 8까지 거리가 2배만큼 더 멀잖아요. 이 세포의 면적은 같아야 되는데 X 시간축은 더 여기서 X축은 DNA 상대량 X축의 값은 더 이 차이가 더 커지니까 이 높이는 더 작게 그려야 하겠죠. 자,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근데 쓸 때 여러분들이 뭐 주관식으로 풀 건 아니니까 이런 디테일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객관식에서 냉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긴 해설을 하기 너무 힘들었나 봐요. 계속 또 자꾸 해설을 미뤘는데 이제 미루지 않고 해설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